스타일리시는 감성적인 트렌디한 거, 고급은 높은 가격과 품질, 가성비에서는 낮은 가격과 간편 조리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봤고요. 대형 프랜차이즈점은 대형 체인의 특유의 기계적인 느낌이 좀 강했고, 저가형 가성비 프랜차이즈는 오래된 브랜드 이미지로 리스크가 크고, 또 로컬 기반 개인 운영 중심 브랜드는 오너셰프 의존도가 높고 접근성의 한계가 좀 보여진다. 그 다음에 스타일리시한 컨셉트 브랜드는 스타일 의존성이 좀 과하다라는 부분. X축으로 봤을 때는 이 스타일리시 쪽, 감성적 트렌디로 가는데 이 브랜딩 스토리 강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급화로 가는데, 고급화가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품질, 또 조립 방식, 그리고 서비스 향상을 포커스로 고급화를 좀 높여준다라는 부분으로 매장마다 어울리는 모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라 모델이랑 수준 모델이랑 풍기는 그거와 다르듯이 브랜드 맞게끔 그 모델들도 그 방향에 맞게끔 마켓을 조금 더 밟고 막 하이디에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인물까지 넣을지 않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만. 시간을 들여 도구를 만들고 고객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빠르게 굽습니다라는 문장을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시간을 들여 도구를 만든다는 것은 오후의 핵심인데 정성과 속성의 시간이고 거기에는 오후의 온기가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봤고요. 감성적인 문장을 사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준비하고 있는 톤 자체가 정성과 감성이 좀 같이 묻어나는 거라서 오랜 시간 품은 온기라는 특성한 도구를 의미하고 오구가 준비하는 시간을 좀 의미하는 거고요. 오구만의 패스트푸드처럼 의미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준비를 한 문장입니다. 오래 담아낸 정성, 지금 전하는 따뜻함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빨리 전달하는 듯한 패스트푸드 느낌을 주려고 했고요. 명언이 아이디어예요. 그래 네. 바쁘더라고 우리는 정성으로 붓습니다. 저부터 얘기하면은 연결을 시키기 전에 우리가 이걸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출발점을 패스트푸드라는 문화를 다시금 보는 그 작업이죠. 첫 장 자체가 패스트푸드라는 그 단어가 엄청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정리한 글들은 뭔가 좀 감성적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차분하고 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패스트푸드랑 공명하게 더 갈리게 하려면은 어제 우리가 점심 때 갔었던 클래피자 같은 패스트푸드 그래픽이나 문구들이 와서 앞선에 표현했었던 이런 것들도 디자인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거기에 문화라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패스트푸드를 새로 붙인 표로 한번 다시금 만들어봤다. 디자인과 새로운 그 문화적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훨씬 더 설득을 가지고 다른 브랜드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마감재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버건디 마블 컬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제안하는 빨강은 좀 달라야 되는데 뭔가 좀 버건디 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뒤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버건디 정도면 거의 이 정도 약간 톤인데, 뭐 카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컬러 톤 쓰기도 하고. 더 저희 프레시해 보여요, 컬러 자체가. 이걸로 갈까요? 오구피자는 지금 이제 디자인 설계가 끝났고 공사가 들어갔어요. 한 40%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 11월 초부터 저희가 디자인을 했으니까 3, 4주 정도 그런 것들 협의랑 이런 것들이 끝나고 어제 사실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하는 거를 2월 초로 보고 있어서 한 40일 정도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만큼의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를 했지만 기대보다 낮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워낙에 좀 독특하고 새로웠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납득과 호감을 나타내셨어요. 기억에 남는 문장은 기존에 오구스럽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사실 오구살 피자나 바놀린 피자 같은 경우는 가성비와 그리고 배달에 집중이 되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의 새로운 리브랜딩된 브랜드를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 포인트들을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우려되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비싸 보인다. 내가 손님이면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비싸 보여서. 사실 오구뿐만이 아니라 리브랜딩을 했었던 모든 프로젝트의 대표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세요. 너무 좋은데 내가 손님이면 너무 비싸 보여서 못 들어갈 것 같다. 선뜻. 여기도 사실 비슷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프로젝트들의 솔루션을 보면은 대표님들께서 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신 다음에 가격표, 뭐 엑스배너나 아니면 다른 사이니지를 통해서 여기에 판매되는 메뉴와 그리고 가격표를 앞선에다가 다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게 없었을 때는 이 매장만 보고 돌아가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게 있으니까 매장을 한번 보시고 가격을 한번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저항선의 최종 끝은 여기서 판매하는 가격과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외식을 사실 사람들이 하는 주된 목적은 내가 일상에서 좀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공간에서 내 시간을 소비하고 싶은 건데 평소에 좀 접해보지 못했을 공간
공간에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내 소비로고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 비싸 보이는 이 인테리어 자체가 플러스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브랜딩 디자인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 브랜딩까지 같이 요청을 하셔서 인테리어 전에 이 브랜딩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라는 것들을 다시금 한번 우리만의 관점으로 해석해보자. 이렇게 빠르게 소비되는 그 와중에서도 음식을 만드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이것들을 준비한다. 손님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슬로건이 우리의 온기가 전달이 될 때까지 라는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브랜딩부터 인테리어까지 오게 된 거라 나중에 이 그래픽 한 것들을 보시면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좀 다른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의 키워드 한 단어는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 처음에 프로젝트를 요청을 하셨을 때도 여기 대표님께서 다른 거 다 괜찮대. 이태리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태리의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깊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 건축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콜로세움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만약에 이탈리아로 출발을 한다면 이 공간을 그런 디자인이나 색채나 뭐 스타일링 이전에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먼저 건드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장에 있다 가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그런 기둥들이 있고 바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이태리 요소들을 거기다 많이 집어넣었어요. 스테인글라스라고 해서 보통 성당이나 교회 가시면 그 파란 색깔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종교성이 되게 짙기 때문에 일반 공간에서는 많이 시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캐칭하는 그런 포인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또 굉장히 예쁜 씬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요소들을 섞어서 좀 정말로 독특한 우리나라에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태리도 없는 만들어 보는 걸로 좀 목표하고 있어요. 일단 잘 지어야죠. 어제 설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는 정말로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설거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 비워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저것들을 문제 없게끔 다 설비부터 해서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최종 저희의 그림, 그 아웃풋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지만 그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고 브랜딩도 이제 로고가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컵홀더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2D 이렇게 그래픽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모든 게 정리되는 게 2월 초로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 로고만 좀 포커싱해서 달리려고 해요. 여기가 이제 그 반올림 현장이에요. 서초동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반올림 디자인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지하 1층이랑 1층, 2층을 사용하고 계세요. 지하는 이제 점주분들 촬영하고 교육센터로 사용하고 계시고 1층은 원래 사무실이랑 주방이었는데 이를 털고 이번에 저희의 매장을 좀 오픈하시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면도로에 있고 요 지금 맞은편 모서리에서 이 그 공간들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손님들이 확 눈에 띄게 이 매장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힘을 저희가 디자인을 좀 많이 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입구는 저기지만 보이는 메인은 이제 여기인 거죠. 메인 출입구는 여기고요. 들어오시면 여기가 현장이에요. 지금은 되게 고요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전쟁터였어요. 32평이고 주방이 한 15평 정도 되고 홀이 18평 정도 돼요. 기존에서도 여기가 사무실이었고 지금 보시는 요 흰 색깔 라인을 따라서 여기가 재료 이렇게 테스팅하는 샘플 주방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실 때도 여기가 손님이 하는 홀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지만 주방 공간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셔가지고 이 벽체가 앞으로 조금 더 와닿게 돼요. 여기는 지금 총 34석 들어가는데 지금 평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일단은 그런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너무 좀 공간이 협소하다 싶으시면 그때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에 지금 향이 남서향이라서 이쪽에서 해가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리고 점심시간대 딱 맞춰서 해가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간을 좀 오픈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쪽이 이제 카운터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손님들이 하는 홀이 되는 거예요. 출입은 여기 도어가 있는데 이 도어는 저희가 철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이 공간이라고 해서 이 공간을 만나기 전에 현관 개념의 다른 중위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기 전에 이쪽에서 한번 다른 공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면 비로소 이제 만나게 되는 그 공간들이고 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스탠드 글라스에 재해석된 그 벽체가 요 주방 사이 벽 따라서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인
메인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카운터와 음식이 나오는 곳들은 저쪽에 정리가 되는 거죠. 시안을 잡고 나면 항상 현장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감이랑 또 그 앞에 컴퓨터를 봤을 때랑은 느낌이 달라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혹시라도 현장에서 좀 조정해서 더 괜찮을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현장에서 판단해서 협의하에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둥들도 보시면은 건축 기둥이어서 굉장히 매시하고 큰데 요것들 위에 이태리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담을 거예요. 아직은 정말로 그 프로토타입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제 F&B를 하시면 부동산 같은 거 매물들 보시면 중요한 게 메인 배관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올라가는 그 메인 배관 구멍이 항상 그 현장마다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쓰는 모든 물이 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물 쓰는 뭐 싱크대나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분전함인 거죠. 지금 여기를 운영하실 때 총 소비 전력이 다 더하면 한 55kg 정도 돼서 저것들을 이제 승합 공사라고 해서 전기 승합을 올리는 공사들이 사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시설적으로 좀 체크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상업 전문 인테리어 스튜디오에 와야 되는 그렇죠. 이 주거랑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공사성이나 현장적 얘기들을 최대한 좀 안 담으려고 해요. 왜냐면 또 전문적인 분들도 많으셔서 최대한 좀 설계나 이 디자인 쪽으로 컨텐츠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없이 운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이나 설계는 실제로 현장이 반영된 설비 위에서 지어지는 것들이라서 최소한의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은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